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중TV의 박성중 의원입니다. 올해 10월 17일 날 법원에서 사랑의 교회 옆에 있는 참나리길이라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 이면도로의 지하 2.5m 밑에의 점용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초구청의 재량권 이탈 남용이다면서 원상 회복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문제 해결을 했는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정폭시켰는지 법원의 판단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사랑의 교회 특혜에 대한 부분도 일부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랑의 교회 건축 허가에 대한 경위는 어떤 경위가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 군데 있어서 도로 점용 어떤 사례라든지 세계 각국이 어떤 도로 점용으로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교회 지하 점용 허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재량권 이탈 남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원의 재량권 이탈 남용이라는 그 논리가 5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배당을 비롯한 지하 시설물이 영구 시설물로 원상 회복이 불가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실상 영구적인 사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공사로 인해서 도로 점용 부분 지상 통행을 금지하는 그런 지상 통행에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도로 점용 허가를 할 당위성이 없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도로 점용은 해당 교회의 사익을 위한 것이다.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공공적 성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린이집 기부 체납 조건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데서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거부할 수 없다. 이런 5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 첫 번째, 영구 시설물이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 불가하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어떤 건물도 영구 시설물이 없습니다. 50층, 100층짜리도 시설물을 얼마든지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이 시설은 얼마든지 영구시설 공적인 이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부수고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영구적인 사건을 설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땅은 엄연히 서초구청 땅이기 때문에 사건이 설정될 수가 없습니다. 건물만 앉아 있어서 사용권만 줬을 뿐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서울 시내 수많은 곳에서 도로 점용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행에 약간의 지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회 통행을 통해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리가 되질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로 점용 행위가 해당 교회의 사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차원의 걸 했는데, 사실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도로 점용으로 인해서 한 300평 정도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점용으로 인해서 사랑의 교회가 1년에 4억 정도의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참나리 길 4m 정도의 165m 한 200평 정도를 기부 체납, 지금으로 보면 200평 정도니까 한 200억 정도 되겠죠. 8m 도로를 12m로 늘려서 확장해서 서초구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남척도로 북척도로 합쳐서 150평도 기부 체납했습니다. 그것도 평당 한 1억 정도, 150억, 합계 한 35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어린이집 100평 한 50억까지 하면 거의 400억 가까운 돈을 서초구를 위해서 기부 체납했다. 그리고 매년 4억씩 점용료를 낸다. 그리고 1년에 음악회라든지 졸업식이라든지 이런 공공의 목적을 한 연 30만 명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공익적 성격도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이 간과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도로 점용을 했다는 것은 정말 조금 더 상세히 파악을 했으면 어린이집 기부 체납은 50억에 불과하고 나머지 도로 점용이라든 도로를 기부 체납한 것이 훨씬 그 7배나 더 많은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어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이 얼마나 어떤 책상 위에서 형식적으로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재량권 이탈 남용의 그 논리 5가지가 정말 현실적으로 또 우리 그 서울시라든지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전체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점용 어떤 이런 경향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사랑의 교회 지하 점용. 참나리길에서 2.5m 지하입니다. 그 밑에 지하만 점용하는 300평 정도 점용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해줌으로써 엄청난 특혜를 줬다. 이런 것을 일부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도 많은 도로 점용 허가를 해줍니다. 서울시에서도 많은 도로 점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 어떤 도로 점용 허가보다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제일 많은 부담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300평에 대한 그 1년의 점용료가 연 4억입니다. 인근에 서초역이 있습니다만은 서초역 그 지하철 상가가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다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서 받는 1년의 수익료가 3억 6천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하나도 짓지 않고 땅 지하 2.5m 지하만 그 지하만 빌려준 땅값만 1년의 점용료로 가장 점용료가 높은 그런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나리길 그 사랑의 교회 이면도로 원래는 8m입니다. 그걸 12m로 4m 더 확장하게 해서 위에 교통은 훨씬 원활해졌다. 그래서 그 4m가 폭 4m, 길이 165m, 그 200평에 해당합니다. 지금 평당 1억이 넘으니까 최소한 200억은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북측, 남측 그 도로 부분도 150평을 기부 체납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150억 되지 않겠습니까? 합쳐서 한 350억이 기부 체납됐다. 또 어린이집도 100평을 기부 체납하게 해서 그것도 한 50억 가까이 되니까 400억 가까이를 서초구를 위해서 기부 체납했기 때문에 그 어떤 점용보다 많은 기부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서초구와 함께 서초구민과 함께 여러 가지 음악회라든지 졸업식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어떤 공공을 위한 시설 제공을 연 30만 명 하고 있기 때문에 서초구와 서초구민과 함께 간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건축 허가하게 된 건축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2만 1000평이 넘는 대단히 시설이기 때문에 서초구가 건축계획이라 도시계획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서초구에 따른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1월 달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꽃마을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을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겠지만은 그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건축 계획, 공간 배치, 또 조경 배치, 또 어떤 지상 면적의 활용, 그리고 지하 공간 배치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서초구는 그게 부수적인 조치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치한 바로 지하 공간 활용 관련해서는 참나리길에 7m에 해당하는 전체는 한 300평 됩니다만은 그 부분만 서초구청이 지하 점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2만 1000평 중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분은 아마 1000평에서 한 2000평 정도 사이일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데 대한 지하 점용, 그것은 서울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20m 이하 도로는 구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해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관련해서 모든 도시계획의 결정이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하 점용도 해주라, 이런 차원에서 각 정부 부처에 저희들이 의견 조회를 했는데 각 정부 부처의 의견 조회도
서초구청 도로관리청의 재량상이다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도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참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각 부처에 협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가 이 모든 것을 결정했고 대법원도 협의를 다 끝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항이 문제가 됐느냐? 오세훈 시장 때 이 계획을 결정해서 서초구에 내려보낸 거죠. 그런데 2010년도 결정했는데 2011년도 박원순 시장으로 바뀝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일부 주민 감사 청구를 하니까 이걸 자기가 결정한 사항을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여준 사항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대법원도 모든 것을 협의해서 조치해준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법원장에서 지금 대법원장으로 바뀌었다 해가지고 이걸 다시 뒤엎어서 다른 판결을 낸다.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내재되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을 서초구청이나 서초구청장이 거부할 수 있느냐? 구청장은 도시계획 결정권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권은 서울시장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 해당되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이런 게 전부 서울시 권한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거부를 한다면 다른 도시계획도 전부 올스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청장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재량, 행정용어로 이야기하면 기속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도로 지하점용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정말 법원이 대한민국의 도로 점용 허가 관련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는지 아니면 외국에서 도로 점용, 지하 점용 사례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내에 지하 점용 사례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도로 바로 밑에 지하 상가라든지 이런 점용 사례입니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반포 지하 상가가 있고 종로 중구에 보면 소궁동 지하 상가라든지 잠실하면 잠실역 지하 상가라든지 이런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지하 바로 밑에 이것도 도로 지하 점용을 얻어서 지하 상가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역의 지하 상가입니다. 그것도 도로 점용을 통해서 다 여러 가지 어떤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지하철역 지하 상가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지하철역에서 백화점이나 각 건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의 점용 사례입니다. 지하 점용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 백화점에 들어가는 지하철 롯데 백화점 들어가는 그 통로 위에는 도로지만 밑에 지하 점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세 번째 사례고요. 네 번째 사례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면도로가 있는데 그 이면도로 밑을 건물과 건물이 다 연결되어서 통로로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하 점용 사례하고 유사하다. 이 사랑의 교회 지하 점용이 유사하다. 그런 경우도 만약 공공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필요 없다면 그걸 부수고 전체적으로 원상회복해야죠. 사랑의 교회도 공공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세계 각국의 사례는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동경, 또 런던, 또 몬트리올, 또 파리 뭐 이런 여러 세계 각국을 가보면은 지하에 간선도로 지하에 지하 도시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하 도시 안에는 교회도 들어갈 수 있고 성당도 들어갈 수 있고 사찰도 들어갈 수 있고 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다양한 매점이라든지 점포라든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지하 점용으로 굉장히 활성화되는 사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조그마한 지하 점용 해준 것을 가지고 이것이 불법이니 재량권 이탈 남용이니 하는 것은 세계의 추세와 너무 뒤떨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향후 100년 후에 사랑의 교회 시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보니까 우리 교과서에서 노는 굉장히 큰 그런 성당이라든지 교회, 이런 것이 상당수 국가나 지방의 문화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예식장이라든지 음악장이라든지 각종 어떤 지역의 행사를 하도록 하고, 주말에는 예배라든지 미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 기부 체납돼서 하나의 국가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종교시설로서는 충분히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가지 인건비라든지 시설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서 서로 윈윈하는 국가의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국가 지역의 핵심 시설화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종교 시설들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에는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 그 예배당 공간은 700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음악회라든지 연주회라든지 각종 걸로 활용한다면 대단한 시설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장차 50년, 100년 후에는 서초를 대표하는 대단히의 어떤 그런 문화재가 저는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부술 필요가 있겠습니까?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교회 앞으로 활용법은 지금 현재 여러가지 변상금을 한 20% 정도 더 부과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강제 이행금 일부를 예치하는 방안이라든지, 얼마든지 공공의 이익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부수고 원상 회복한다면 400억 우리가 받아놓은 기부 그거 다 다시 내줘야 됩니다. 저는 공익과 사익이 조화돼서 정말 우리 주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